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엽입니다. 코로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 주제는 주식시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의 괴리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3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나서 왜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몇 가지 변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현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도 함께 반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이 실물 경제와 현재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그 둘 사이에 어느 정도 큰 괴리감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도 조금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괴리감,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언젠가는 좁혀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주식시장의 낙관적인 분위기가 맞다면 언젠가는 실물 경제도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주식시장이 틀리다면 현재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감상으로는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괴리감이 존재를 하는데 과연 팩트를 가지고 봤을 때도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주식 차트부터 볼게요.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는 올해 4%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다른 분들은 그래도 좀 떨어졌는데 비싼 건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차트를 5년 차트로 늘려서 보면은 주식이 여전히 많이 올라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현재 S&P의 지수는 작년 11월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작년 11월은 어떤 분위기였냐? 사실 2019년 내내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1년 내내 주식이 너무 비싸다, 버블이 껴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왔었어요. 근데 특히나 4분기 때 10월부터 12월까지는 주식이 더 많이 올라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 좀 멘붕이 왔었고 손을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뀐 지금의 S&P 지수가 작년 그렇게 비쌌던 11월의 지수와 똑같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다르게 말하면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에 어느 정도 괴리감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차트는 Shiller P ratio라고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 P ratio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한국 분들은 PER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에 살짝 변형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표를 만드신 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경제학자시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로버트 실러라는 분이시고요. 이 차트에 따르면 지난 150년을 봤을 때 현재 주식시장보다 더 비쌌던 적이 딱 3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1929년도에 블랙 튜스데이 때였고요. 두 번째는 2000년도의 닷컴 버블,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이었던 2019년도였어요. 이 세 가지 시기를 제외하면 현재 주식시장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감상으로도 주식시장이 비싸 보이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도 현재 주식시장은 절대 싸지 않다,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하는 게 더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기 위해서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실물 경제의 전망이 좋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전 세계의 일별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여주는 건데, 우선 6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는데 이 당시에 주식이 폭락을 했죠. 하지만 그 후로 주식은 굉장히 빨리 회복을 했지만 확진자 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빨리 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 말 기준을 봤을 때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270만 명을 훌쩍 넘었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3월 중순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기 시작했고 4월쯤에 피크를 찍는가 싶더니 최근 들어 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최근에 미국이 경제를 너무 빨리 열어서 생긴 현상인지 아니면 그와는 별개로 2차 유행의 징조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일별 사망자 수 추이를 보면은 상황이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4월 달에 사망자 수가 피크를 찍었죠. 그 후로 계속 줄고는 있지만 경제적 측면으로 봤을 땐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는 치사율이 높아
높아서가 아니라 전염률이 높아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 수보다는 확진자 수의 증가 추이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실업률인데,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1949년도부터의 미국의 실업률을 차트로 그린 겁니다. 최근 4월에 실업률이 무려 16.2%까지 증가를 했고, 물론 최근에 좀 줄긴 했지만 역사상 비교했을 때 이렇게 실업률이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2008년, 2009년도에 세계 경제 공황이 왔을 때도 미국의 실업률은 10%가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차트는 미국 정부가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3월달 마지막 주에 무려 7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수가 최근에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상 이렇게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차트는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인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CARES Act라는 2.2조 달러의 역사상 가장 큰 경제 부양책을 냈거든요. 그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가서 현재 14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은 주식시장은 상당히 낙관적인 반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다양한 경제 지표는 그와 반대로 비관적이다. 즉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과는 반대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고 또 계속 오르고 있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 부양책이고요. 두 번째는 낮은 이자율,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인들의 낙관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제 부양책인데,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에서 다양한 경제 부양책을 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3월 6일에 발표한 83억 달러의 경제 부양책이고요. 두 번째는 3월 18일에 발표한 1920억 달러의 경제 부양책이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 3월 27일에 트럼프가 사인한 CARES Act예요. 여기서 C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뜻하고요. 규모가 무려 2.2조 달러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 부양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 부양책들이 사실 주식시장의 센티먼트를 바꾸는 데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코로나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는 우리 모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토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거의 0%와 가까운 낮은 이자율 때문이에요. 두 가지 금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준이 기준금리예요. 미국 페드의 의장이신 파월이 이미 2019년도에 3번이나 그 금리를 낮췄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3월 3일에 한 번 더 낮추고 마지막으로 3월 16일에 그 금리를 거의 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 레벨은 2008년도, 2009년도의 수준과 같고요. 두 번째는 연방기금금리, 영어로는 Fed Funds Rate라고 하고요. 은행들끼리 빌릴 때 내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금리도 역사상 가장 낮은 레벨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이 낮으면 장점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대출이 싸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거 외에도 다른 영향들이 있는데, 이자율이 낮다는 거는 채권을 포함해서 다양한 자산들의 수익률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돈들이 갈 데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식이 더 빠르게 회복하게 된 이유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인의 낙관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뒤에는 트럼프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요. 트럼프의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는 제 생각으로는 낙관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This is going to go away without a vaccine. 트럼프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적나라하게 말하는 대통령도 없었는데, 트럼프가 어떤 상황에서 낙관적이다 보니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계속 듣고 있으면 동요가 안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워낙 낙관적인데 트럼프가 거기에 불을 지폈다고 저는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든 대선까지 경제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 주식이 폭락을 했을 때도 자신 있게 주식에 돈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뭐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그런 낙관적인 마인드셋이 금방 비관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변수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변수는 백신인데요. 사실 이 코로나 사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변수가 많이 있는데, 과연 백신이 언제 개발이 될 것인지, 개발이 되더라도 효과가 어떨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급 과정이 어떨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과연 경제 회복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떨지도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뭐 다양한 모양들을 얘기하는데 V-shape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 U-shape일 수도 있고 W-shape이란 말도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전제는 언젠가는 경제 성장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건데,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L-shape이에요. L-shape의 전제는 경제 성장 속도가 원래대로 돌아가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다양한 변수는 2차 유행, 3차 유행, 4차 유행이 오냐 안 오냐, 그게 변수고, 만약 왔을 때 각자의 정부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 그것도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은 이상은 트럼프는 경제를 다시 닫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또 얼마나 큰 경제 부양책을 낼 수 있느냐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은 경제 부양책을 냈고, 만약에 더 내더라도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까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식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이렇다면 제 생각에 현재 주식시장은 약간 그 레인지의 위쪽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좀 거시적이고 매크로적인 내용이었어요. 물론 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랑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코로나가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안 해주신 분은 지금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